경제 신문을 읽어줘.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목차. 다음 부동산부터.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 우려. 전셋값 불안 더 지속될 듯. 정부 916 공급 대책에도 올 전국 분양 30만 가구 미만. 전년보다 약 18% 줄어들어. 매매 청약 지역별 양극화 뚜렷. 다주택자 집 팔릴 때 팔아야. 전세 사기와 고금리 여파로 추락하던 전세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향후 2~3년간 전세 불안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부족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도권 아파트 값도 당분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내 집 마련 1순위 전략으로 세우는 가운데 급매물 매수도 함께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3일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6개월간 하락세를 보인 뒤 올해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돼 지난해부터 전세가 속절없이 추락했다. 하지만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전세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심리가 확산되자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가 반등의 변곡점이 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값도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부담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 영향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의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 3분기에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으로 주택거래는 다소 주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원장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보유주택을 교체하는 자산 재분배 전략이 바람직하다며 성장지역과 도심권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하되 그렇지 않은 자산은 처분하거나 교체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여기까지고 유가 100불 넘는다. 뜨거운 에너지 ETF 3분기 ETF 수익률 분석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배럴당 90불 돌파. 원유 선물 ETF 33% 공충. 원자력 등 에너지주 헐헐. 베트남 펀드엔 200억 몰려. 개미들 많이 담은 2차전지 수익률 13% 떨어져. 울산.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3분기 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원유 선물과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탄탄한 경제 성장세가 뒷받침하는 신흥국 베트남 증시가 투자하는 상품 수익률 역시 높았다. 개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에 적극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모습이었다. 국내 ETF는 현재 770조 원이 상장되어 있고 순자산 총액은 지난 21일 기준 약 109조 원에 이른다. 올해 6월 7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던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다운됐고 이에 따라 코덱스 WTI 선물 ETF는 3분기 중 33%에 달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펀드 정보업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베트남 펀드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1.4%로 기록했다. 그래서 베트남 펀드도 있고 베트남 관련 투자할 수도 있고 인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뭐 거의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14억으로 해서 중국을 돌파를 해가지고 세계 최대 인구 수의 국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디 총리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모디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리가 인정을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방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총리가 중앙정부가 인정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면은 이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간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제 성장률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느릴 수가 있어요. 중국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와 국내 증시 상승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적극 투자했다. 개인들은 2차전지 소재 관련주를 담은 타이거 2차전지 소재에 6,4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미국 장기채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양도성 예금 중서 CD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사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다시 11%대 금리 채권 시장 흔들린다. 비우량 회사채 금리 또 치솟아. 미국채발 고금리 당분간 계속.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 저축은행 이어 유통 등 등급 하향. 경기 둔화 겹쳐 자금 조달 악화. 지난해 9월 말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보증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이 발생한 1년이 지났다. 당시 비우량 등급 해당하는 BBB급 회사채 금리 마이너스 무보증 3년이 11%대까지 치솟았는데 1년이 지난 이달 중순 11%대 금리로 다시 올라섰다. 금융당국 관리하에 자금시장 경색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현재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수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10%대를 밑돌던 BBB-급 회사채 금리가 11%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23일이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말과 달리 현재의 금리 상승세를 미국 국채 금리가 주도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7.3%에 달한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우려 업종인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미디어 유통 등 경기 민감 업종의 신용등급 혹은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1년이 돼가는 가운데 채권 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신용 위험 확대에 따른 이벤트의 성격이 전혀 아니며 거시경제 금융 상황이 이전보다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음 공매도 쌓이는 증시 9월 거래 비중 올 들어 최고. 지난달 공매도 비중 5.6%, 6월 이후 오르는 추세. BGF 리테일, LG엔솔 등 실적 둔화주가 타겟. 거래량 10% 넘는 종목 10곳 중 6곳 주가 하락. 9월 공매도 비중이 올해 들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라 증시 하락 베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가 몰린 종목 10곳 중 6개는 주가가 실제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9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을 총거래 대금으로 나눈 값은 5.6%로 올해 월간 기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 6월 4.3%까지 작아졌지만
이후 7월 4.8%, 8월 4.9% 등 수치가 증가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훌쩍 넘고 고유가 고물가가 지속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 하방을 예측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석된다. 특히 달러당 원화값이 1350원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화차순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는 원인이 된다. 공매도 공격에 몰린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9월 들어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10%를 넘어서는 종목 73개 중 61%가 월간 기준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거래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많이 산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듯이 쇼커버링 현상 등 공매도가 몰렸다고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종합면 중앙은행 금리 인상 경쟁 끝 글로벌 통화정책 대전환 임박 주요국 인상 사이클 종료 인플레 둔화 경기 침체 영향 미, 영, 일 등 금리 이단 동결 1년 반 만에 정책 전환 힘실려 모건 스탠리 추가 인상 없어 내년 3월 연중 금리 인하 예상 파업 셧다운 대출 상환 고유가 미국 경제 사중고 악재도 영향 지난주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슈퍼위크를 끝으로 글로벌 금융 긴축 사이클이 1년 반 만에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하강과 경기 둔화를 감안해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함과 따라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금이 금리 사이클의 변곡점이라는 진단이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며 내년 3월 연준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 관련 지표 역시 긴축 종료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74%, 59%인 반면 인상 확률은 25%, 35%에 불과했다. 지난 20일 FOMC에서 발표된 수정 점도표는 연말까지 추가 25bp 인상을 전망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지난해 2월 5.4%를 정점을 찍고 지난 4월 4.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은 근원 PC가 올해 말 3.7%로 둔화될 것이라 지난 20일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9%보다 0.2%포인트 더 낮춘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더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의회 예산안 합의 불발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된다면 어차피 셧다운은 안되고 하원 의장이 날아갔죠.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원화값 당분간 요동 1360원대 가능성도 원화값 10개월 내 최저 달러 인덱스 올 들어 최고치 엔화 위안화 약세도 장기화 미국의 긴축 장기화 조짐에 따른 강달러와 기록적인 엔저로 원화값이 10원 넘게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와 엔저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커서 한동안 원화 가치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화는 지난달부터 두 달가량 13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이날 연중 최저치를 붕괴되며 1350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달러당 1340원을 저지선으로 삼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달러 양승에 워낙 뚜렷해 당국의 미세 조정이 원화 약세 흐름을 바꾸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가 질주하면서 원화값 바닥이 열려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화의 프록시, 대리의 통화 역할을 하는 중국 위안화도 지난 5월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포치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진 이후 4개월째 7위안대에 머물고 있다. 엔화 가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금리 격차는 벌어지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원대 엔화 이게 지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또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고용 예상박 강세 윌가 고금리 더 지속 비관론 고개 미국채 10년물 16년 만에 최고 8월 9일 7.7% 늘어 961만 건 제조업 호주의 국채금리 쑥 30년 모기지 금리 23년 내 최고 다우월 수익률 마이너스 전환 증시공포지수 은행 위기 근접 1증시 넉 달 만에 3만 1,000선 미국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진 데다 고용시장에서 훈풍이 불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른 나라 금리와 환율 정시도 일제히 출렁였다. 지난 3일 11시 공개된 미국 노동부의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민간 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 건으로 시장이 예상한 880만 건을 크게 상회했다. 전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예상치 47.7을 상회한 49를 기록했던 터라 세계 금융시장은 버러버렁했다. 지난 3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4.8%를 돌파한 것과 동시에 3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4.95%까지 치솟았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된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도 이달 3일 7.72%까지 오르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이 연일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최근 급등했던 채권금리가 미국의 지정 적자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 증시도 하락했다. 4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 지수도 전날 대비 2.28% 떨어졌다. 네, 이번 주 2주간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